안녕하세요.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 박지섭 팀장입니다. 강남에서 상가 구하기 1편에서 제가 강남 배달 창업과 관련된 영상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강남에서 두 개 점포를 동시에 계약시켜 드렸던 족발 배달 프랜차이즈 대표님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어떤 상권에서 어떤 입지에 왜 이 매물을 계약을 하시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강남에서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사장님들께서는요, 오늘 본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족발 배달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기존에 그 생산 제조업체부터 해서 물류 창고, 유통망까지 모두 다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을 모집을 하셨고, 공격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위해서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 수원, 인천까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서는 이제 강남 본점 하나하고 그다음 가맹점주가 운영할 가맹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매장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에게 이제 전화상으로 문의해 주셨던 내용이 두 점포 간에 그 1.5k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한 1,000만 원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 그리고 시설비를 거의 보지 않고 무권리 매장이 있으면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좀 그렇게 강남에서 쉽지 않은 조건인데요.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요 배달 창업이라는 게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대부분 이제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 다음에 무권리로 1층 소형 평수 한 10평짜리를 찾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강남에서 실물을 띄고 있고 매일 이제 골목 구석구석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접수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금액 자체가 강남에서는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강남에 1층 10평 기준으로 보통 보증금 2천만 원에 시작을 하고요. 월세도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14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도 쉽지가 않고 월세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그 찾으시는 그 정도 금액대 매물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100만 원 이하의 매물도 간혹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인분들 대부분이 10중 8구 월세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인상 한도인 5%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분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 시세들에 맞춰서 올리시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변수가 가게 사장님들이신데요. 그 가게 사장님들도 본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가 월세가 싸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부동산들이 손님을 계속 모시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영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부 뭐 시설이나 인테리어들이 연식이 오래되고 인수할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관리라는 명목으로 권리금이 좀 무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장사가 잘 안 되시더라도 크게 힘들어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무겁게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도 쉽사리 깎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임대인분께서 음식점을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저희가 계약을 진행을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임대인분들께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강남이 그렇게 공실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대라고 붙여놓은 그런 비어있는 상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들이 무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계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건물주들이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닌 뭐 네일샵이나 아니면 헤어샵, 옷가게, 사무실 같은 그런 깨끗한 업종을 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금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은 거고요. 음식점을 받을 경우에는 일단 닥트 시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물 미관이 훼손이 되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거민들한테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그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분들께서 간혹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받기를 꺼려 하세요.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요런 이제 변수들이 많고 그만큼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점을 동일하게
족발 배달 프랜차이즈 대표님께도 설명을 사전에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회사 내방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그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상황이나 요구 조건들을 좀 상세하게 듣게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다 보니까 강남에 맞는 그런 수요층 분석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배달 상권 1급지인 뭐 언주역이나 역삼역, 그러니까 노년 1동이나 역삼 1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 타겟층이 1인 가구에 국한이 되어 있고,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1인 가구를 주 타겟으로 하는 메뉴나 업종들이 실제 같은 랭킹에 진입해 있더라도 주문 건수나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원룸에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두세 명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요 상권 자체가 야식 수요가 굉장히 많은 24시간 상권이기 때문에 족발 메뉴 같은 경우에도 요 상권을 좀 포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현동이랑 역삼동 상권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족발 메뉴 특성상 메뉴가 혼자서 먹긴 좀 힘들고 좀 헤비한 음식이다 보니까 1인 가구와 아파트 상권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상권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제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린 쪽이 강남구청역입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혼합 상권으로 강남구청역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현재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이 5월 달에는 다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깃발 체계인 정액제로 돌아왔지만, 제가 이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처음 뵀었을 당시가 3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로 깃발 체계가 아니라 오픈 리스트 광고인 5.8% 수수료율 체계로 바뀐다고 말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깃발을 이제 자유롭게 꽂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범위하게 강남 전 지역을 이제 3km까지, 반경 3km까지 잡으면서 이제 영업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1권역 기준으로 이제 1.5km 반경 안에 얼마나 많은 배우 수요를 이제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가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족발 배달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강남구청역을 기준으로 1권역 1.5km를 반경을 잡았는데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블럭을 쳐놓은 곳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배달 반경 안에 1783세대가 입점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하단부를 보시면은 노년 1동하고 역삼동까지 해서 1인 가구 밀집 지역이 이제 좀 모여 있는 그런 블럭까지 한 40-50%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배달상가 구하기 그거 한번 보시면은 꼼꼼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을 보시면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하고 청담동이 보이시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도 그런 발렛 주차 문화가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한 유흥지점들이 곳곳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발렛 주차 요원들이나 아니면 유흥지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업소 종사자분들께서 저녁이나 야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드세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방면에 다양한 이제 그 고객 수요층을 타겟으로 해서 족발 메뉴 선호도나 이런 니즈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이 상권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이쪽에 이제 나온 매물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매물이 바로 이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이고요. 실면적은 11평 나오는 소형 상가입니다. 평당 1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3스푼이라고 해서 샐러드랑 반찬을 전문으로 이제 배달을 하시던 그런 자리예요. 이제 내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을 하셨던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후드 닥트 시설부터 해서 간택기, 싱크대, 테이블, 냉장고, 뭐 작업대까지 해서 웬만한 이제 시설들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강남구청 이면에 있는 노년 웨스톤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입점 상가인데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깔끔한 외관하고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가 좀 대란인데요. 보통 소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좀 적게 나가는 그런 상가에는 임대인분들께서 주차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자리를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상복합 상가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주차는 무료로 한 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주차도 무료로 1시간을 줄 정도로 대수 상관없이요. 그만큼 이제 주차가 원활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보통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나 혹은 또 라이더들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해당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자리가 요 2층에 있는 요 코너 자리입니다. 이면으로 노출이 되는 자리고요. 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면 사거리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요 2층이 실제 1층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계단으로 올라오면 앞에 이제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픽업하고 나가는 그런 동선도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요 안쪽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좁은 그 복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배달 음식점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요 위치가 훨씬 좋은 입지라는 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족발배달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방문 주차였어요. 그래서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본점으로 이제 오픈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맹점주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이 매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방문 주차도 원활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권리금 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권리로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인테리어 시설부터 해서 각종 이제 직기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매물을 내놓으실 때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권리금을 부르기 때문에 소형 평수인 10평짜리 매물들도 처음에 나올 때는 한 3, 4천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많이 형성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씩 권리금이 이제 내고가 되고 깎이면서 이제 좀 낮춰졌다 싶으면은 이제 들어가기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월세가 싸면은 아무래도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무게 깔려 있는데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영업한 자리들도 실제로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은 내구 연수가 강가가 다 돼가지고 크게 업어갈 게 없고 오히려 들어오신 분이 다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설부터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영업을 하셨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근 시세 대비 권리금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유명 분식 브랜드인 국대떡볶이에서도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으로 이 매물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그 족발 배달 프랜차이즈 대표님께 언지를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실제로 제가 이 회사 미팅룸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물을 실제로 보러 가시기 전에 바로 계약금을 먼저 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추진력도 있으시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매물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약금은 미리 걸어서 매물을 선점을 해두시고 다음날 이제 저와 함께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양도 양수 품목들을 체크를 하고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에 이제 사진을 꼼꼼하게 첨부를 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분께도 연락을 드려서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